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의 모습, 이른바 신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다. 이들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제조나 구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도 전형적인 마케팅 방법만으로는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 앞으로는 고객과 함께하는 이른바 직접 판매가 신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강정현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보고 구매를 선택한다면은 요즘은 자신의 의견을 생산 과정에까지 직접 반영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비자가 주축이 돼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 주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비 문화에 따라서 한때 많은 오해와 불신을 낳았던 직접 판매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김경중 공제운영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이 기업들의 판매 전략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요즘 유통 과정에서 이 직접 판매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품의 기능과 어떤 성분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직접 판매는 대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품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복잡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와 접촉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판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새로운 소비자의 어떤 욕구에 즉시 이제 부응을 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그때그때 또 내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상품의 개발이나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의 어떤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통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직접 판매 방식이 선진국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의 이 판매 그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예, 작년도 기준으로 그 전체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미국하고 일본 시장이 가장 큰데요. 네. 그 두 나라가 전체 세계 시장의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약 8조 정도 되는 직접 판매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세계 시장의 한 8%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직접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에 대거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접 판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점포 판매 방식입니다. 네. 판매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창고 비용이라든가 운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그다지 많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광고 비용도 다소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수의 회사 인원으로 어떤 대규모 판매 조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고정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예. 구정 광고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광고 전달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의 요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요구를 즉시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적합한 상품들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혜택이 있는데, 일단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전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 어떤 본인이 또 직접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수익과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직접 판매라는 이 방식이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여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선진국에서의 향후 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 세계적으로 약 1천억 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같은 브릭스 지역에서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당분간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작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예. 이런 이제 공유 마케팅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많이 있고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져서 사실 일부 외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도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시장의 하나로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정화가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로 진출하려는 외국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직접 판매가 말 그대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나라 직접 판매의 역사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선진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다단계 산업. 그렇다면 국내 다단계 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은 무엇이고 또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대 경영학부 이은영 교수를 찾았다. 네, 다단계 판매 사업이 점포가 없고 광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전한 다단계 판매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확산되기도 전에 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형태의 다단계 판매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단계 판매라고 할 수 없는 피라미드형의 그런 판매 형태가 많이 사회에 해악을 끼침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은영 교수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일단은 자정 역할, 자기 산업, 다단계 판매업 내부의 어떤 산업체, 업체가 얼마나 건전하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건전하게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자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좀 장기간 계속되고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알려질 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단계 판매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그렇다면 소비자의 이러한 불신은 과연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소비자의 불신이 싹트게 된 것은 80년대 말 국내 처음으로 다단계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이후 대학가 불법 다단계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상공자원부가 유통산업의 건전한 다단계 판매 허용 및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단계 판매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됐다. 다단계 판매법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 피라미드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2002년 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직접 판매업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직접 판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회원사 관리부터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 조합의 회원사가 되려면 먼저 조합 측으로부터 내사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통과 의뢰인 셈인데 이를 통해 회원사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받는 것이다. 조합 공제 운영실의 한경희 과정은 회원사의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회원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단계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서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단계 판매 회사로부터 소비자나 판매원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제조합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게 되었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요소를 점검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회사의 자본이라든가 자산 등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후원상 산정 및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상 플랜을 검토를 합니다. 근데 보상 플랜의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원들이나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사게 한다거나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약속하는 보상 플랜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김경준 실장님, 얼마 전에 이 대기업의 방문 판매가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직접 판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가
그만큼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까지 그런 대형 불법 업체들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그 직접 판매가 네. 이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네. 우선은 이제 옥석을 구분을 해서 아,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과감하게 퇴출이 되고, 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불법 행위로 인해서 다단계 판매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다단계 판매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회사들은 그런 어떤 사기적인 방법을 쓰는 일부 회사들이고, 저희 조합에 가입된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까지 뭐 규제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기존에 등록된 회사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옥석을 구분해서 그 불법적인 업체들을 이제 외면하고 정상적인 업체들에게는 뭐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합법적인 판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맥앤코에서는 좀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예, 우선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는 분쟁 상담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피해 구제를 통한 신뢰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발생 이전에 시장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불건전한 영업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를 네. 근절하기 위한 사전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어떤 합법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에 조합 가입을 할 때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부실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사후 보상 처리 기능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피해 보상 한도를 1,500만 원까지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3배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합에 가입된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 구제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보상 한도를 폐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다단계 피해를 저희 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 조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예. 각종 규제가 어떤 피해 예방 및 구제에 적절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네. 무등록 영업 행위에 대한 어떤 감시 활동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불법성, 사행성이 있는 그 문제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의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예, 외국의 경우에 유럽의 알바니아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전 국민의 3분의 1이 금융 네. 피라미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전복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어떤 밀란이 발생을 해서 예. 사회적 혼란을 겪은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듯 이제 피라미드 체계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큰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네. 그 폰지 스킴이라고 해서 뭐 어떤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뭐 연간 40% 5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사기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부 그런 피해들이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FTC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 정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금융 동결 조치를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도록 한다든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그 예.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네요. 예, 예. 제재만이 아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이제 옥석을 구분해서 네. 불법 업체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직접 판매 기업들이 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이 직접 판매 시장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접 판매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직접 판매업계의 건강한 풍토를 다지고 있는 한 기업. 이 업체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조합에서 행한 까다로운 기업 평가에서도 이 기업은 우수한 회원사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러나 소비자는 제품으로 기업을 인정하는 법, 사랑받는 기업이 된 것은 바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 기업은 국내 우수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질 높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 업체에서는 714종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직접 판매업계의 불신을 좋은 품질로 이겨내고 있는 기업. 한 번 판매된 제품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 기업의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는 직접 판매업계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열어줄 것이다. 네, 조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만 맞춘다고 해도 아주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경중 실장님,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조합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거기에 저희 조합에 가입된 회사들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회사별로 주소나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다른 유통 채널과 비교를 해서 정상적인 제품을 좋은 조건에 사고 3개월 동안 청약치료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 있다면은 훨씬 그 소비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편에 걸쳐서 이 직접 판매와 그리고 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정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외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로 설립 초기에는 다단계 판매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공유 마케팅이 이제 확산되고 어떤 불법 업체가 난립해서 정상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을 벗어난 행위로 인한 어떤 소비자 피해가 많이 증가를 해서 합법 업체와 또 불법 업체를 구분하는 소비자 피해를 어떤 유의 사항들을 언론을 통해서 주로 광고를 했었고요. 네. 올해부터 조합은 어떤 기존의 소비자 피해 보상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소비자 네. 피해를 예방을 하고 시장을 건전하는 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 역시 네. 일반 소비자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6월 달부터 지하철 광고를 실시해서 저희 직접 판매 분쟁 상담센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 근본 GS 강남방송 기업 탐방 역시 이러한 취지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저희 이 업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올바른 상거래를 하실 수 있는 이제 자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 직접 판매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성장기지 않습니까? 확산기로 접어들려면은 아무래도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것은 가장 조합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 또한 무시 못할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보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나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네. 소비자 어떤 피해 예방 이런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솔직하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었는데요. 맥앤코 앞으로의 그 역할 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경준 공제운영실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저희 GS 강남 방송에서는 건강한 소비 시장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